혹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레이저 무기가 현실이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할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현대 국방 기술의 판도를 아예 뒤바꿔 놓고 있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죠. 자, 값비싼 방공미사일 시대의 종말이라.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한 문장이 군사기술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려면 당연히 그 문제가 뭐였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이 왜 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 때문이었어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딱 한 발의 가격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비싼 미사일로 과연 뭘 떨어뜨리고 있었냐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껏해야 몇백만 원짜리 아주 값싼 드론 하나를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이 넘는 미사일로 몇백만 원짜리 목표물을 막는다? 이게 바로 가성비가 전혀 안 맞는 엄청난 경제적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소위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드론들이 그냥 싸구려 장난감 수준이 아니에요. 보시면 몸체는 가벼운 탄소 섬유로 만들어서 레이더에 잘 안 잡히고요. 또 전기 모터를 쓰니까 소리도 거의 없고 열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싸고 조용하고 들키지도 않게 기존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든 아주 골치 아픈 녀석들이었던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기존의 아이언돔, 로켓처럼 빨리 날아오는 건 95%나 막아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낮고 느리게 살금살금 날아오는 드론을 상대로는 성공률이 50%로 뚝 떨어져요. 반타작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정작 새로 나타난 위협에는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돈은 돈대로 들고 성공률은 떨어지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놓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이언빔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언빔은요, 우리가 알던 미사일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미사일처럼 뭔가를 쏘아보내서 터트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빛. 그러니까 100kW급 고에너지 레이저를 쏘아서 목표물을 그냥 태워버리는 겁니다. SF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 물리적인 탄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쓴다는 이 차이점이 전쟁의 경제학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자, 그럼 얼마나 싸졌냐?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따 아이언돔 한 발에 얼마였죠? 1억 원이 넘었죠? 그런데 아이언빔은 한 번 쏘는데 단돈 3센트. 우리 돈으로 40원 정도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1억 원짜리가 40원짜리가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비용을 좀 아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국방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혁명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언빔은 기존의 아이언돔을 대체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역할이 다르니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방어 전략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하나 더 쌓아 올리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겹겹이 방어망을 치고 있어요. 제일 먼 곳은 에로3, 그 다음은 에로2, 중거리는 다윗의 돌팔매, 그리고 단거리에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언돔이 있죠. 그런데 아이언빔은 바로 이 다섯 번째, 가장 안쪽의 마지막 방어선을 책임지는 겁니다. 다른 비싼 방어 시스템들이 놓치기 쉬운 바로 그 값싸고 귀찮은 저고도 드론이나 박격포탄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처리해주는 거죠. 이 비교표를 보면 둘의 역할이 한눈에 들어오죠. 아이언돔은 비싸고 강력한 미사일로 역시 크고 위협적인 로켓이나 미사일을 막는 말하자면 헤비급 챔피언 같은 역할이고요. 반면에 아이언빔은 비용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데 드론이나 박격포탄처럼 작고 잽싸게 날아오는 위협들을 막아내는 경량급 스페셜리스트인 셈입니다.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한 팀인 거죠. 이게 그냥 이론상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어요. 2024년 10월에 아직 시제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0대의 드론을 전투 중에 실제로 격추시켰습니다.
이건 뭐 데뷔하자마자 홈런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보면 아이언빔은 정말 완벽한 무기처럼 보이죠. 싸고 효과 좋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고 어쩌면 좀 불편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의 어두운 면, 그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아이언빔이 그토록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유, 그건 바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의 손길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세요. 아이언빔은 자체 레이더랑 센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내고 추적하고 조준해서 격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놀랍게도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즉,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아이언빔을 개발한 곳은 바로 아이언돔 그리고 다윗의 돌팔매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라파엘 첨단 방위 시스템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 중 하나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은 과연 항상 통제권을 가질 수 있을까? 기술이 인간의 반응 속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빨라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전쟁터에서 인간의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네, 오늘 살펴본 아이언빔은 분명 국방기술의 엄청난 발전이고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놀라운 효율성으로 풀어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계가 스스로 생명을 뺏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무거운 윤리적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죠. 이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거나 또 이런 복잡한 기술과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되거든요. 꼭 부탁드릴게요.